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새벽 6시 33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은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요. 곧 가로등도 꺼질 것 같습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20대 대통령이 결정이 됐습니다. 초접전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득표율이 48.57%,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7.81%, 한 0.8%포인트 근소한 격차로 표수로는 25만 9천 표 정도 차이로 아주 근소한 초접전, 헌정사상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를 촬영하겠습니다. 정말 현재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국인데요. 그 어려운 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위기의 순간에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국민을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었던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과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집필했던 책 내용 중에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3일 전에는 이오지마 전투, 2일 전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다음에 하루 전에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관하여 시리즈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것의 이제 종결판인 원자폭탄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원자폭탄 개발 관련해서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딱 한 달 전인 1939년 8월 2일에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 독일의 히틀러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담겨 있는 편지를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냈고, 그것을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C 버클리에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교수를 필두로 해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내내 이제 그게 진행이 되고, 드디어 실질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것은 1941년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41년부터 한 만 4년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드디어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45년 7월 16일에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있었던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딱 열흘 후에 7월 26일에 포츠담 회담이 있습니다. 포츠담 회담. 독일의 베를린 근처의 포츠담이라는 소도시에서 포츠담 회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미국의 그 당시에는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를 하셨지만은 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시면서 사망 후에 이제 한 18일 지나서 4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했고, 5월 8일에는 독일에서 연합군에 항복을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됐지만, 태평양 전선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7월 16일에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츠담 선언에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만 대통령과, 그 다음에 영국의 총리는 그 당시에 그날 아침까지는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었는데 그 포츠담 회담 현장에서 총리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이 보수당 소속이었는데요.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노동당의 클리멘트 리처드 애틀리 총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 수상께서는 기념사진만 촬영 끝내고 바로 영국으로 복귀하고, 새로 총리로 선임된 노동당의 애틀리 총리가 포츠담 선언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포츠담 선언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영국의 애틀리 총리, 그 다음에 중국의 장제스 총통입니다. 중화민국의 장제스 총통. 이 세 사람이 포츠담 선언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서명 내용은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즉, 너희 일본이 태평양 전선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즉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 라고 포츠담 선언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그 포츠담 선언 열흘 전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서 미국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핵무기가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 포츠담 선언에 서명은 하진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 트루만 대통령은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인류 유사 이래
정말 유력적인 폭탄을 개발을 했다.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폭탄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핵무기란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가공할 무기를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오시프 스탈린은 첩보원을 통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인류 최초의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포삼 선언에 대해서도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하자, 그로부터 정확하게 3주 후인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다가 인류 최초의 핵폭탄인 우라늄 핵폭탄 리틀보이를 투하를 하게 됩니다. 리틀보이. 처음에 이제 히로시마에다 투하를 했고, 만약에 히로시마가 여건이 안 좋으면 다음 투하 후보지가 이제 고쿠라와 나가사키였는데요. 1순위 후보지가 괜찮아서, 기상 조건이 괜찮아서 히로시마에다 투하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자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이제 투하를 하게 됩니다. 나가사키. 원래는 나가사키에다 투하를 할 때 1순위는 고쿠라였습니다. 고쿠라. 그런데 고쿠라 상공이 워낙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시가지가 식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2순위 후보지였던 나가사키에다 투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달리기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가사키에 이제 투하가 되는데요. 3일 전에 투하됐던 히로시마의 그 핵폭탄은 우라늄 핵폭탄입니다.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였는데, 그에 반해서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폭탄은 플루토늄 핵폭탄입니다. 우라늄보다 위력이 더 강한 플루토늄 핵폭탄 펜맨입니다. 펜맨을 투하했고, 더 이상 이제 일본은 이제 항전의 의지가 꺾인 거죠. 원자폭탄을 두 발을 맞으니까. 그래서 8월 15일에 항복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등이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미국은 만약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로 투하된 플루토늄 핵폭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또 투하를 8월 19일에 하기 위해서 플루토늄 핵폭탄 펜맨을 두 발을 이미 조립을 완료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하니까 그것을 사용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실상 2차 세계대전 한 6년 정도를 승리로 이끌었었는데요.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기 불과 18일 전인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함으로써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기 풍납소성 나들목 근처에 왔는데요. 여기에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얘기를 이 한강변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대교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얘기는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 하셨던 분입니다. 4선 대통령이신데요. 원래 초대 대통령 1789년부터 1797년까지 8년 동안 초대 대통령을 하셨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께서 계속 국민들이 3선 4선을 하라라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국민들이 박수칠 때 물러난다 라는 생각으로 2번만 하시고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나셨는데요. 그게 미국의 관행이 돼가지고 헌정 질서의 관행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을 2번만 했었습니다. 2번까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관행을 깨고 대통령을 이제 4번 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상에는 대통령을 뭐 2번까지만 해라 이런 명시적 조항은 없었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달러 화폐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죠. 그분의 이제 관행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2번까지만 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관행을 깨고 대통령을 4번 하셨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1947년 무렵에 이제 트루만 대통령 당시에 아예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정 헌법 22조에 대통령직은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아예 헌법을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발효가 된 게 1951년입니다. 그 대통령직을 2번만 할 수 있다라는,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은 미국 연방의회에서만 통과돼서는 안 되고, 미국의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 즉 75%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그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각 주별로 순차적으로 그 내용을 의결하는데 4년이 걸려서 마지막으로 의결한 네바다주인가 네브라스카주인가 길 겁니다. 그 주에서 주의회에서 통과된 게 1951년이어서 결국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4분의 3, 즉 75% 이상이 이제 통과를 시키게 돼서 1951년에 발효가 돼서 이제 1951년부터는 아예 헌법상 미국의 대통령직은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그런 식으로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직을 4번까지 하신 분이고요. 윈스턴 처칠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2년도에 BBC 방송에서 영국의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가장 위대한 영국인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진화론의 찰스 다윈,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윌리엄 세익스피어, 그 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아이작 뉴턴, 이런 쟁쟁한 인물들을 다 물리치고 1위가 되신 분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죠. 그리고 이제 보수당의 당수로서 1940년 5월 10일부터 1945년 7월 26일 포스담 회담 그 아침까지 한 5년 2개월 정도를 영국에 수상을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담 선언에 서명한 분은 이제 클리멘트 리처드 애틀리 총리가 서명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한 6년 정도 총리를 하시다가 1951년 10월에 물러나고 다시 윈스턴 처칠이 2번째로 또 수상을 하게 됩니다. 1951년 10월부터 1955년 4월까지 3년 반 동안 또 영국의 총리를 윈스턴 처칠이 하게 되는데, 그 딱 중간인 1953년에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자서전 6권을 집필해가지고 1953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때 경합에 붙었던 분이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집필한 헤밍웨이가 윈스턴 처칠과 경합에 붙었는데 헤밍웨이를 물리치고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헤밍웨이는 다음 연도인 1954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영국에서 최고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분이 윈스턴 처칠인데요. 그분은 총리를 이제 1940년 5월 10일에 취임하고 딱 16일이 된 시점에서 그 유명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통해서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딱 열흘 동안 진행됐던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통해 가지고 유럽 본토에 있던 영국군 23만 명과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 11만 명,
다 합해가지고 34만 명의 연합군 병력을 영국으로 거의 최소한의 손실만 겪으면서 영국으로 이제 철수시킨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진두지휘하셔서 이제 성공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공한 날 1940년 6월 4일에 영국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 영국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프랑스 파리를 1940년 6월 14일에 점령을 하고 그로부터 8일 후인 6월 22일에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냈고 그 다음에 한 4년 정도 이제 프랑스를 이제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 구소련을 빼고는 대부분의 지역을 독일의 히틀러가 점령을 했었던 기간이 한 4, 5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프랑스 파리는 한 4년 2개월 정도 독일의 점령을 당한 상태였는데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이 됐고 그로부터 80일 후인 1944년 8월 25일에 프랑스 파리를 4년 2개월 만에 독일의 히틀러의 군합발 아래 점령됐던 파리를 4년 2개월 만에 탈환을 하게 되는 뭐 그런 히스토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1940년 6월 4일 덩케르크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직후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 영국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 대륙은 소련을 제외하고는 다 히틀러에 의해서 점령이 됐었는데 영국은 점령이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저변에는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다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사기를 앙양하는, 진작시키는 힘을 내게 만드는 그런 명연설을 굉장히 잘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군기도 중요하지만 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시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윈스턴 처칠의 명연설에 의해서 국민들의 사기가 진작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끝났던 그 날, 즉 1940년 6월 4일에 윈스턴 처칠이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 영국은 독일을 상대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해안에서, 육지에서, 들판에서, 언덕에서, 거리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신세계가 열렬하게 우리 구세계를 구원하고 자유를 안겨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기서 신세계는 미국을 뜻하고 구세계는 영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세계인 미국이 영국을 지원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 중에 다키스 아워라고 있습니다. 다키스 아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미국의 당시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전화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영국한테 구축함 50척을 좀 지원해달라. 그게 어렵다면 40척이라도 지원해달라. 라고 하니까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 미국은 중립법 때문에 그러기 지원할 수가 없다. 너희 영국이 구매한 전투기도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놔둘 테니까 말을 가지고 와서 끌어가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은 중립법이 있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못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개입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중립법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라 뭐 그런 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을 하니까 드디어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이제 개입이 됐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윈스턴 처칠은 이제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인데요. 우리 이제 오늘 1922년 2022년 3월 10일인데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이제 없애고 통합과 화합으로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